자, 오늘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로 잡았습니다. 자, 그동안은 좀 테마의 성격으로 오른 측면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새로운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산업단에서의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도 좋고 이 팀은 정말 우리 증권광장의 어벤져스입니다. 레몰리서치 김민수 대표, 네,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로 바로 승진시켜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로봇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산업 기대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수혜가 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매수, 김민수 대표께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저희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매수에 대한 의견 자체는 그 전일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고 나서 시간외로 테마성의 로봇주들이 강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세만 보자면은 테마적인 요소의 종목들은 시세가 빠르게 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은 매수를 지양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매수라는 언급을 한 이유는 로봇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사업부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이제는 매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테마적인 요소의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반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단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의 매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대. 이러한 국면에서는 그 로봇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실적과 전가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네. 지금 연결되는 회사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게 맞지만 네. 산업단으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그런 로봇주들은 뭐가 있을지 그럼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로봇주는 자제, 하지만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추격 매수 자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유진 로봇 쫓아가시겠습니까? 뭐 로봇 쫓아가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삼성이 추구하는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죠. 네네. 네, 거기서 대부분 많은 젊은 분들도 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네, 거기서 네. 딱 손 들고 하셨던 분이 주가 고점에서 30%로 물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그냥 대뜸.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진땀을 뺐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예. 그중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지난번 CES 2022에서도 보여줬던 로봇 2종을 보여주면서 사람 졸졸 따라오면서 아바타도 이렇게 들어오고 뭐 가사 로봇인가요?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기대감을 좀 키웠는데 이번 주 또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총에서 우리 신사업은 지금 로봇 쪽과 메타버스다라고 딱 못을 박다 보니까 거기서 주가가 오늘 강하게 어제 뭐 시간에부터 그랬었고요. 네.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삼성이 뭘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로봇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줬던 컨셉 그대로 보게 되면 가사 보조라든가 네. 거기서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저희 실생활에 필요한 즉 삼성이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제조용 관련된 로봇에다 뭐 중점을 두거나 뭐 산업 자동화 쪽으로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가전 개념에서 확장된 로봇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고 그러면 약간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정도? 그러니까 가사 로봇이 좀 더 약간 좀 세분화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종목이 뭘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 가사 로봇이면 지금 가사하는 거 있네요. 로봇 청소기. 네, 그거를 지금 삼성이 직접 할까?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네,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사업 방향들과 즉 이런 어떤 쪽에 좀 더 들어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헬스케어 관련된 쪽도 연관돼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헬스케어 디바이스죠. 예, 뭐 이런 예. 쪽도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보면은 로봇을 제조를 할 때 필요한 이런 뭐 어떤 부품이다.
제조와 관련된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 특히 헬스케어와 관련한 산업에 주목하자. 네. 그 저희가 로봇 주식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스탁에 딱 로봇 관련 테마들이 네네.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로봇 테마만 생각하실 텐데 앞서 이성홍 이사께서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진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로봇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시장의 어떤 투자 행태로서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하루하루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네. 자, 이성훈 이사님, 이제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사실 매일매일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테마를 진짜 안 하시나요? 그 하시기도 할. 기준에서 주가가 단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예. 때는 접근을 하기도 얼굴이 하는데요. 이게 빨개지셨습니다. 비중을 크게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볼륨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매매를 지향하는 편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매매를 지향하는 로봇 관련 산업, 로봇 테마는 무엇입니까? 여쭤봤습니다.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아지 엑스텍, 이성홍 이사께서는 인탑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탑스는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할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 그 기업의 주가를 풀어서 보면은 기존의 사업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신사업이 발생을 할 때 그 신사업이 실적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 인탑스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이 IT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60%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케이스 부분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넘어서 성숙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이제는 정체기에 돌입을 한 구간입니다. 종합적으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키트라든지 예. 이러한 부분까지 사업을 다각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올해 예상 실적은 한 1,300억 정도, 근데 현재 영업이익은 한 5,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정도의 사업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알파 요인이죠. 신사업이 지금 현재 로봇과 연관이 있다거나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연관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제가 언급한 이유는 그 KT에서 구현한 돌아다니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작년에 그 인탑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로봇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이제 파이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기술력을 보유한 부분에서 선행적으로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 로봇 관련 산업을 얘기를 부탁을 드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인탑스는 휴대폰 부품 회사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데에도 좀 기여하고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아진 엑스텍 어떤 기업입니까? 인탑스 좋은데요? 네. 매수? 갈아타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뭐 껍데기라고 예. 하더라도 껍데기. 그냥 단순하게 껍데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또 그것도 하죠. 그 SD 바이오 센서에 들어가는 그 제조까지도 같이 하는 거 맞죠? 네네. 네. 뭘 만들어요? 키트 외관을 딱 패키징하는 그런 그렇군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엄청 그 매출도 많이 늘겠어요?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SD 바이오 센서는 잘 못 간다는 거. 예, 그게 주가상으로. 한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뭔가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은 많겠다라는 쪽인데 왜 제종목 안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보통 로봇 관련된 쪽에서 제조와 부품 쪽에 강점 있는 회사가 딱 3개가 있습니다. 사미THK 그리고 SPG 그리고 이어지는 아진엑스텍 정도. 근데 아진엑스텍은 조금 더 진화가 돼서 예전에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나 이런 쪽에 제어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매출이 크게 안 나오고 약간 좀 보강하는 정도로 네. 나오다가
그래도 이제 제조용 로봇 관련된 쪽의 제어의 GMC 쪽이죠. 예.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 쪽과의 연결성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제일 낫지 않느냐라는 예. 쪽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쪽에서 그래도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를 인간과 교감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변화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네. 일단 갭상승입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다시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 갭상승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죠. 자, 저희 방송이 나가는 동안 오늘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엄청 발랄하세요. 을님께서도 오랜만에 오늘 계좌가 전부 다 빨간불이 됐다. 라고 하십니다. 네. 왜요? 아니에요, 대표님 아직? 아니 울고 싶죠. 너무 좋아서 이런 그렇죠. 예, 상황에서 근데 네. 뭐 이왕 이러면 그냥 며칠 더 가라. 맞아요. 네,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은 기다림이 길고 수익이 나면 단번에 수익이 확 주는 그런 정말 기다림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저희 로봇 산업을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침 저희 그 채팅창에서도 오늘 메타버스주들이 강하다라는 해석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로봇 산업에 이어서 메타버스 산업도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한 뒤에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기다림을 줬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드디어 주식시장 대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메타버스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보류, 김민수 대표께서도 일정을 확인하자라면서 좀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자는 심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은 뭐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까? 네, 일단 예.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그 성장을 꿈과 희망을 품고 이제 시작이 되는 새로운 산업인데요. 네. 새로운 산업의 도입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시세가 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민이 커지는 타이밍이고 예. 그다음에 그 테마적인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었지만은 뒤에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여가는 단계에서 주가가 레벨업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키포인트 자체는 가상현실 자체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몇몇 기업들이 이런 구현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연하게 뚜렷하게 드러난 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아직 뚜렷한 반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반등이 나타났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서 주도 업종으로 서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잘 선별해서 현재도 접근하고 접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민수 대표께서 주목하고 계신 일정은 뭐예요? 일정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네, 일정 다음에 이정.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네. 삼정? 예, 그만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네. 큰 기업이 더 뭘 할 것인가라는 쪽에서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 GPU 관련된 컨퍼런스를 다음 주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인데 예, 꼭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네. 일정할 때 또 말씀드리고요. 네. 그때 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벌써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이제 그래픽 관련된 또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장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업들이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미리 무료로 공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 GPU 써라라고 하는 입장으로 딱 바뀌다 보니까 마케팅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투자를 합니다.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된 모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과 그러니까 일정을 봤을 때 약간 한 하루 이틀 좀 조정받다가 예. 그거 받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쉬었다가 2배 더, 예. 받고 2배 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서 예. 거기서 일정들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삼성까지 뛰어들고 메타버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도 메타버스 관련주만 치면은 지금 이만큼 나오는데 예. 그중에서 오늘은 NP가 제일 세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우리도 해가 아니라 우리는 잘해. 이걸로 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 그렇죠. 아까 예, 앞서 예, 레퍼런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사님 표현처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런 신사업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다 같이 열광했다가 지금은 그거 봐라 우리가 제일 잘하지 하고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찾을 때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움직이되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뭐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약간 좀 그렇죠. 답답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쪽을 봤을 때 선별이 필요하겠다. 근데 선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또 엄청 그 분류를 넓게 할 수 있어서 엔터 관련주들도 메타버스로 분류가 되고 뭐 제작 회사 뭐 다양하게 상당히 우리가 내러티브를 만들기 나름이죠. 와, 진짜 어렵네요. 메타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새 또 확 꺼졌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산업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주의 2차 랠리가 시작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기업별로 다르다.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메타버스 주식의 탑픽은 무엇인지 이 종목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매력이 있는 건지 그 매력의 강도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성우 이사께서는 위즈윅 스튜디오, 김민수 대표께서는 컴투스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외증이에요, 외증. 아무래도 그 위즈윅 스튜디오는 기존의 그 컨텐츠 쪽 관련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자회사를 키워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부각이 되어 오다가 이제는 그 말씀하신 종목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 컴투스 기업과 이제 올해 말부터 그 메타버스 사업을 연계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메타버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로는 그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기업이 탑픽으로 설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IP를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죠. 하이브는 IP를 보유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는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IP를 통해서 그래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 앞단가의 두 부분에서 먼저 주가가 강할 측면이 있겠지만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실적이 쌓여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수혜가 설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오늘 위즈윅 스튜디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상현실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실히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현실을 구현한다는 것은 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네. 뭐랄까요? 온라인 안에서 네네. 아바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맞아요. 실례를 들면 그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죠. 미국의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가 약간 그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본인들이 그냥 그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나의 할 수 아바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구현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저 수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오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그거를 본격적으로 구현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선점하는 기업이 메타버스에서 센터로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즈윅 스튜디오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능력은 없고요. 말씀하신 종목처럼 컴투스 홀딩스가 또 그런 메인이 될 수 있고 그 메인 안에서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단에서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컴투스 홀딩스의 투자 의견도 좀 괴를 함께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질문 받고 살짝 고민했습니다. 위즈윅 할까? 컴투스 할까? 그때 왠지 위즈윅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메리트는 통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벌써 한 몇 달 됐죠. 맞아요. 컴투버스를 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구현됩니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또
메타의 동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란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컴투버스가 보여줬던 이런 구성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메타버스구나 세계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에서 수익성 같습니다. 네. 즉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상세계 구현이 되게 되면 똑같이 가상세계다 보니까 샵도 있고 네.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거기 가서 뭘 구매한다. 네. 근데 구매를 해서 만약에 먹을거리다라고 하게 되면 먹을거리를 샀는데 그게 집으로 배송 온다라든가 아니면 내 아바타가 입을 옷을 구매한다. 그래서 아바타한테 입힌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경제 활동이 나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입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가상의 샵들이 그러니까 다 브랜드를 가진 샵들이겠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점점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지금 보여준 것과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로 맞춰갔었을 때는 가장 가까이 근접한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컴투스 홀딩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컴투스 홀딩스랑 위즈 스튜디오의 차트를 보시면 거의 같은 종목처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컴투스 홀딩스가 조금 늦죠. 아, 네, 뭐 위직이- 늦지만 네, 네. 시차는 물론 존재합니다만 거의 차트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 이 종목 많이들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 컴투스와 위즈익스 사서 좀 소위 물려 계시다가 이제야 본전 찾으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구간인가라고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라면 좀 기다림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수익이 난다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즈 스튜디오와 컴투스 홀딩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입니까? 전과 같은 기대 수익률 줄 수 있겠습니까? 뚜렷하게 판단은 좀 힘드네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게 최근에 예. 주가 상승이 메타버스를 론외로 하고 그 컨텐츠와 관련된 예.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그 미디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뭐 해외 시장의 개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현재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요소가 미디어 컨텐츠 요소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현재가 주가 상승의 초입이라고 논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그 메타버스의 가능성까지 결합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전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의 구현 자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메타버스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의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좋게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선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 만큼 여러분들 저희 채팅 엄청 오늘 활발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질문 계속해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 어떤 어려운 질문도 소화가 가능한 어벤져스 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스 한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낙폭과대주인 2차 전지주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죠. 저희는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도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의 원재료가 됐던 2차전 니켈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39만 원, 이성웅 이사께서는 40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비슷하네요. 이 가격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네, 그냥 째려보다 보니까 네. 직전 고점과 제 개인적인 설정한 저항대 정도인데 저항대. 지금 에코프로 BM을 볼 때 이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니켈 가격 그렇게 급등했으니까 하락하지라는 쪽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니켈, 코발트 관련돼서 다 한 또 3년 정도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나 다 우상향입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갔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공급이 그만큼 되겠느냐?
매장량이라고 그러죠. 매장량과 이거를 캐내는 채굴의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점점 더 약간 소진되는 측면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앞으로 그 3원계라고 그러죠. NCM 계열들도 앞으로는 이게 숙제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가격은 이번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공행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일 텐데 예. 이번에 에코프로 BM에서 어떤 IR을 통해서 나왔을 때 2024년, 2025년 보게 되면 이제 3원계 쪽에서 들어갈 때 망간 프리, 예. 코발트 프리 이런 어. 쪽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밝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측면들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이상 같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쪽은 나오는데 그러네요. 2024년이면 앞으로 2년 뒤. 네. 네. 그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여기 방송할 수 있을까요? 그 모르죠. 불러주실까요? 아, 그럼요. 근데 오래 저만큼 오래 하시지 않았으니까 방송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생각했을 때 양극재 입장 쪽에서도 예. 지금 이런 수익성이 좀 부담이 가격들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서 수익성이 부담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P는 어느 정도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맞추는 이 Q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수익성이 과거보다는 요만큼 줄었는데 차라리 이 그러니까 물량이 훨씬 더 확대가 돼서 그래서 2차 전지 들어가는 전기차가 훨씬 더 확대돼서 요 작은 마진이라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나죠. 수익이 잘 나는 편으로 바뀌죠. 그렇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전기차 출하량이다. 자동차 출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출하량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가는 것이 2차 전지 관련 주식인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돼서 더 많이 떨어졌다가 낙폭 과대 메리트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주식도 앞서 봤던 메타버스처럼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야말로 대세였죠. 앞으로 산업을 바꿀 그런 섹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어떨까요? 2차 전지 주에 대한 주식시장의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분할 매수, 김민수 대표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는지 주목해보자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거 투자하시려면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 친환경적으로 흘러가는 게 명확한 방향이기는 하고요. 네. 그게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에서 중심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전기차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선행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가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조정의 키 자체가 이번에는 그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원재료 가격의 상승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가운데 이번에는 비이성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주가의 하락이 선행해서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구간에서는 그 비이성적인 요소가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회복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가 회복이 선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에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매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하량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글로벌 정책이 바뀌지 않는 단계에서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생산을 기존 폭보다 더 늘린다 그러한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의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주식의 탑픽은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테이펙스, 이성우 이사께서는 에코프로 BM이 탑픽이시군요. 네, 맞아요? 다른 종목을 하나 제가 같이 그래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 적어야죠. 종목만 나오긴 했거든요. 뭡니까? 그럼 지금 설명 바로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요. 한마디씩 짧게 포인트를 듣고 가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2차 전지 소재에서 기존의 그런 메테리얼 요소에서 이제 NFP로 일부는 넘어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마진 프리미엄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도 채택을 하는 모습, 물론 테슬라 쪽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장비라든지 소재를 하는 기업을 접근하는 게 나은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를
심플하게 한번 이 관련해서 기업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예. 접근을 하는 게 낫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였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테이펙스는 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원래 테슬라의 차세대 에너지죠. 예. 차세대 배터리 4680. 예, 그 시사 매거진은 아니고요. 4680이라고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은 2580. 네, 뭐 비슷해서 예, 너무 옛날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제가 시사 매거진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만하시고요. 네. 예,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이 4680 관련된 쪽에서 요즘 리포트나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어차피 그런 자급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인데, 그래서 파나소닉과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약간 외관과 함께 가격 준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캔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쪽에서 TCC 스틸 그리고 테이펙스 이런 쪽에 전자재료용 테이프나 아니면은 외관 관련된 케이스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그런 쪽 변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이펙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한 판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